8,533억짜리 세금 고지서를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 주주라면 지금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주주라 겁이 났습니다. 8,533억 원이면 이 회사 자기 자본의 16%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온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보낸 세금 고지서 한 장입니다. 실제로 시장도 패닉이었어요. 세금 고지서에 대한 소식이 있던 다음 날 주가는 장중 17% 넘게 빠졌습니다. 같은 날 시장과 건설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DLENC의 낙폭은 업종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DLENC 주주분들이라면 그날 정말 힘드셨을 건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회사 괜찮은 건지, 또 지금 팔아야 하는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 회사를 매일 들여다보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하나증권, 우리투자증권, IN증권 네 곳이요. 그리고 이 네 곳이 낸 결론은 시장의 반응과 전혀 달랐습니다. 매수, 목표 주가 유지. 더 놀라운 건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숫자 자체가 시장과 달랐다는 건데요. 시장은 8,533억 원이라는 숫자에 반응했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건 경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6월 22일 밤 DLENC가 공시 하나를 올렸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 자트카라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DLENC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합쳐 8,533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과세 대상 기간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3년치입니다. 사우디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DLENC가 사우디에서 대형 플랜트 공사, 이른바 EPC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한국 본사에서 설계하고 자재를 조달하는 업무도 사실상 사우디 현장에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한 일을 리야드 공사 현장에서 한 일로 재분류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DLENC 주가가 그날 17% 넘게 빠진 게 전적으로 이 세금 이슈 때문이냐 이 질문인데요. 그날 코스피 지수 자체가 10% 가까이 급락한 날이었습니다. 건설업종 평균도 거의 10% 가까이 빠졌는데요.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날이었다는 거죠. 세금 이슈가 추가 악재로 작용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세금 때문에 주가가 17% 폭락했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해서는 사실을 오독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먼저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시장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숫자가 너무 크죠? 8,533억 원. 그냥 들어도 매우 무겁습니다. 거기다 상대가 사우디 정부예요. 개인도 아니고 작은 회사도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보낸 세금 고지서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해외 세무 분쟁은 언제 끝날지, 얼마로 마무리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금액도 불확실하고 기간도 불확실하고 결과도 불확실한 이슈가 터진 거예요. 시장이 겁을 먹은 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공포에 빠진 시장과 달리 이 회사를 매일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침착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회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온도차가 생겼을까요?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 사안을 분석하고 나서 실제 리스크로 계산한 금액은 8,533억 원이 아니라 16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효 문제입니다. 사우디 세법에는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당국이 무한정 과거 세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놓은 건데요. 그런데 이번 추징 대상을 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분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2026년이니까 이 기간은 이미 10년 시효가 모두 지난 기간입니다. 사우디 법으로도 과세 자체가 불가능한 연도들이에요. 증권사들은 시효가 인정돼 이 기간을 제외할 경우 실제 과세의 가능 금액이 160억 원 수준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8,533억 원의 98%가 이미 시효가 지난 세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중과세 문제인데요. DLENC가 한국 본사에서 수행한 설계 조달 업무,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한국 정부의 납부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같은 소득에 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한국과 사우디 사이에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같은 소득의 두 나라가 동시에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사우디의 이번 과세는 이 조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 자체가 없다는 건데요. 이건 좀 황당한 부분입니다. 사우디 당국이 8,533억 원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한국 업무를 현지 업무로 분류했는지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내라는 고지서는 왔는데 왜 그 금액인지 설명이 없는 거예요. 이건 과세의 기본 원칙 위반입니다.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세무 이슈는 DLENC의 현재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수주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공사 원가율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19년 사이 과거 프로젝트에 대한 분쟁입니다. 지금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 앞으로 따낼 수주,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투자자한테 중요한 게 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DLNC는 이 과세의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이의신청, 조세심판, 국가 간 상호합의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사들은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봤습니다. 그 5년 동안 현금 유출이 없고 실적에도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IM증권은 회계적으로도 지금 당장 대규모 손실을 장부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는데요. 결과가 너무 불확실해서 회계 기준상 손실로 먼저 인식하는 요건 자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4개사 모두 기존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11만원, 하나증권 12만원, IM증권 12만원, 유진투자증권 14만 4천원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최소 86에서 최대 144%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증권사 4곳이 매수 의견을 유지한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영상이 무조건 사라는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선 160억 원이라는 숫자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시효와 이중과세 논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해외 세무 분쟁은 국제 분쟁보다 예측이 훨씬 어렵습니다. 사우디 당국이 어떻게 나올지, 협상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추정치에도 한계가 있죠.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온 분석이 5년 뒤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변동성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증권은 이란 미국 간 종전이 공식 확정된 이후 매수를 적극 추천한다며 타이밍에 대한 경계도 유지했습니다. 반면 매수 논리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란 재건 수주 기대감, 소형 모듈 원자로 파트너십, 국내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 세무 이슈와 무관하게 이 회사의 성장 재료는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PER 5배, PBR 0.4배라는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에 와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건 각자의 판단입니다.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저평가 구간에서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분쟁이 정리되는 시점까지 기다릴 것인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8,533억 원에 반응했고요. 증권가는 16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 당장 알 수 없죠. 세무 분쟁의 결론은 수년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같은 공시를 보고도 숫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숫자 뒤를 파고드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8,533억 원은 사우디 과세 당국이 통보한 숫자입니다. 160억 원은 두 나라의 세법과 조약을 분석해서 나온 숫자이고요. 투자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해석이 결국 수익률을 가르고요. DLNC는 이번 일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주주로서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